감정가 12억 농지가 2억대로 농지연금 활용 가능할까 권리 분석 총정리. 안녕하세요. 그린팜 시스템입니다. 감정가가 12억 원이 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해 약 2억 9천만 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땅을 나중에 농지연금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물건에는 농지연금 활용 가능성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와 현장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2만 1383번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개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이룸면 지세포리입니다. 전체 면적은 2162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 654평입니다. 총 5개 필지가 일괄 매각됩니다.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지목이 답입니다. 농지 면적은 모두 1932제곱미터로 약 584평입니다. 나머지 230제곱미터는 지목이 대입니다. 전체 감정가는 약 12억 4천만 원입니다. 제공된 경매 정보를 기준으로 2026년 7월 20일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9,784만 1천 원입니다. 감정가의 약 24% 수준입니다. 가격만 보면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를 낙찰받은 뒤 농지연금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농지연금 활용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답으로 되어 있는 일부 농지는 농지연금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받자마자 바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입자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도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만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해서 모두 농지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답사 필지 대부분이 묵답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묵답은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나 잡목이 자란 상태의 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는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배수로와 토양을 정비한 뒤 실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만 등록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영농은 농지법과 농지연금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체 5개 필지 가운데 896-1번지 230제곱미터는 지목이 대입니다.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농지연금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감정가 12억 4천만 원이 모두 농지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답사 필지의 법원 감정가 합계는 약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법원 경매를 위한 감정가일 뿐입니다. 실제 농지연금 가입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평가 방식과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약 3억 원이라고 해서 3억 원을 기준으로 농지연금이 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 감정가가 약 10억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농지연금 담보가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연금 예상금액 가정.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입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농지연금에서 인정되는 담보평가 금액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낙찰 가격은 약 3억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20년 기간 정액형으로 가정합니다. 10억 원을 단순히 20년, 즉 24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17만 원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담보평가액을 단순히 지급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연령, 지급기간, 약정이자, 위험부담금, 배우자 승계 여부와 가입 당시의 지급기준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 417만 원은 단순 나눗셈에 불과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는 월 약 27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공식 지급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월 지급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공식 시뮬레이션과 담보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물건은 대지, 현황도로, 소하천, 저촉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인정 금액은 10억 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 이제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물 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년 8월 8일입니다. 권리의 종류는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물 건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상 권리나 법정 지상권에 관한 별도 기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 기준으로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리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직전에는 5개 필지, 최신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 8월 8일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나 지상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이나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개 필지의 소유자와 채무관계가 모두 동일한지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 현황도로. 이 물건은 등기 부상 권리보다 현장 상태의 위험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현황도로입니다. 891-3번지 일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해 왔다면 낙찰 후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기 어렵거나 통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담보평가에서도 감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 소하천 구역. 891-10번지 일부는 소하천 구역에 저촉됩니다. 감정평가사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토를 하거나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거제시청 소하천 담당 부서와 농지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 묵답. 답사필지 대부분이 묵답 상태입니다. 묵답을 다시 농지로 사용하려면 복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잡목 제거, 잡초 제거, 토양 정비, 배수로 공사, 농로 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낙찰받았더라도 실제 경작이 어려운 토지라면 농지연금 가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농기계 진입이 가능한지, 용수와 배수는 확보되는지, 토질은 농사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 제시외 창고. 891-10번지에는 약 6.25제곱미터 규모의 파이프조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매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농업용 시설인지 가설건 축물 신고가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시설이라면 철거나 농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연금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 매각 제외 시설. 일부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냉장고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해당 시설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낙찰 후 반출을 요구하거나 철거와 사용 문제를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가 점유를 계속한다면 명도나 철거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시설물의 소유자와 사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 요소, 지적경계. 감정평가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상황과 실제 지적경계가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
창고, 비닐하우스와 각 필지의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 전에 지적 측량을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적도와 항공사진, 현장 담장, 도로, 시설물의 위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필요에 따라 경계복원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제공된 경매 정보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찰 전에 거제시 또는 이룸면 농지 담당 부서의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묵답 상태이고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며 창고와 매각 제외 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 구계획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 실제 영농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려면 그렇다면 이 물건을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입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답 4필지가 농지연금 담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번별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 농지 담당 부서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낙찰 후 현황도로와 소하천 구역의 정확한 면적을 지적도와 관련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불법 또는 비농업용 시설이 있다면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묵답을 복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농작물 재배 사진, 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 영농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보유 기간, 거주거리 등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정식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분석.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 가격만 보면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농지연금만을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 대부분이 묵답 상태입니다.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하천 구역에 저촉됩니다. 제시외 창고와 매각 제외 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게 낙찰받느냐가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농지로 적법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경매는 낙찰가보다 농지연금 적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안내 및 마무리.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권리 분석과 농지연금 분석은 제공된 감정평가서, 매각물 검명세서와 공개된 경매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최신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문건 송달 내역,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조건과 매각기일 변경 여부는 입찰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가입 여부와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보유 기간, 거주지,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여 진행한 입찰, 투자, 계약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법적 분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발급, 농지연금 가입 불가와 담보평가 차이에 대해서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와 입찰 결정은 시청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 법원과 거제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및 관련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